신의 결혼 비용을 저희가 내라고요?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너 몰래 아비에게 1억 줬다. 그거 내놔라. 그날 이 1억 원은 신우이의 결혼 비용이 아니라 한 며느리의 인생값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기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박정란 씨 63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며느리입니다. 남편 최영수 씨와 함께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부터 정란 씨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오라고 한 날은 늘 뭔가 있었거든요. 명절 일정 통보, 제사 준비 지시, 병원 동행 요청. 그런 날들이 3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김블레 85세. 그녀는 소파에 반듯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 앉은 판사처럼.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죠. 부탁이 아니라 통보를 준비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란 씨는 직감했어요. 오늘 뭔가 요구받는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영수 씨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탁자 위를 힐끗 봤습니다.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갈색 봉투, 두툼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이 바빴습니다. 버튼을 누르지는 않고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정란 씨는 남편이 뭔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면 저런 모습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뭘 알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고 했어요.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내 동생 미경이 말이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정란 씨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인생이 계산될 거라는 걸. 신우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늘 돈 얘기가 따라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가 재혼을 하기로 했다. 정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 최미경 씨, 2번의 결혼, 2번의 이혼.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돈을 보탰고 집을 내줬고 생활비를 댔습니다. 이번이 3번째였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은 사람이다. 사업도 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목소리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그 기대가 불안했어요. 매번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미경이도 이젠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어요. 결혼 준비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란 씨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역시 돈 얘기구나. 예상했던 전개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1억 정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영수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어렵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논리는 늘 같았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 앞에서 정란 씨는
늘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요양원이 떠올랐어요. 어제 본 할머니였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 그리고 보호자가 석 달째 오지 않은 할아버지, 자식들이 연금만 챙겨가고 사라진 노인들. 정란 씨는 매일 그런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 통장은? 정란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연금은 두 사람 합쳐 월 200만 원. 집 대출은 아직 5천만 원 남았고 저축은 1억 2천. 그게 다였습니다. 정란 씨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1억은 저희한테 너무 큰 돈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우이 인생은 신우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란 씨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니? 시어머니는 영수 씨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남편 영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말이야 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영수한테 너 몰래 1억을 줬다. 정란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집 장만하라고 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 라고 강조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억. 30년 전 1억. 나 몰래?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생각해서 지금 1억 내는 걸로 해라. 정란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창피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란 씨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정란 씨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란 씨는 일어섰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 내내 정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속은 거야. 완전히 속은 거야. 머릿속은 시어머니의 말로 가득했어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영수한테 1억 줬어. 너 몰래.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란 씨는 말없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영수 씨는 소파에 앉으려다 말고 서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정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정란 씨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뭐가 미안하세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라고 작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란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란 씨가 물었어요. 그럼 이 집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 돈으로 산 집이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엄마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정란 씨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라고 물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옆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네요. 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진정해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라고 되물었어요. 지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난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난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비밀. 그 비밀이 지금 자기 앞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정난 씨는 생각했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구나. 시어머니 돈으로 산 집이었구나. 그럼 나는 뭐지? 30년 동안 뭐였지? 정난 씨는 요양원에서 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89세 할머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모습. 보호자는 석 달째 오지 않았어요. 연금은 딸이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할머니는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1억을 주고 나면 노후 자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했어요. 두 사람 합쳐 월 200만 원. 집 관리비, 식비, 의료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부부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정난 씨는 방에서,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서, 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건네던 날. 이건 정난이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날. 영수 씨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고 이제 그 비밀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난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새벽이 되어서야 정난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악몽을 꾸었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꿈. 다음 날 아침, 정난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실로 나오니 영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잔탓에 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수 씨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수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어요. 정난 씨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라고 짧게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난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영수 씨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난 씨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영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밥 먹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먹었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영수 씨는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정난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영수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젯밤 일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난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물었어요. 지금 사과하면 다 해결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1억은 안 돼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1억은 무리라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난 씨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늘 어머니 앞에서 약했습니다. 정난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난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정난 씨에게 직접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정난 씨는 요양원에서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정난 씨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난 씨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론을 꺼냈어요. 영수 말 들었냐고 미경이 결혼 자금 말이라고 물었습니다. 정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1억이 큰 돈이긴 하다고 인정했어요. 나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동생 결혼인데 어쩌겠냐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시누이 인생은 시누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낼까, 전화를 끊을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영수한테 1억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 몰래 영수한테만 줬다고 했습니다. 집 장만하라고 준 돈이라고 그때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억. 30년 전 1억. 그 돈이 없었다면 이 집은 처음부터 지금의 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난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금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준 거 딸한테도 줘야 공평하다고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손이 떨렸습니다. 1억을 남편 몰래 줬다고요? 정란 씨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비밀. 그 비밀이 지금 자기 앞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녁, 영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어요.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영수 씨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란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정란 씨만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불을 켰어요. 왜 불도 안 켜고 있냐고, 어디 안 좋냐고 물었습니다. 정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돈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란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말씀하셨다고, 1억 주셨다고, 나 몰래 30년 전에 줬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란 씨가 물었어요. 지금 신우이한테 1억 주라는 건 그거 갚으라는 얘기냐고, 아들한테 준 만큼 딸한테도 줘야 공평하다는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란 씨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우리가 받은 거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정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란 씨는 일어섰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도 아니었다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기도 고민이라고, 하지만 엄마 입장도 있고 미경이도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정란 씨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밤, 정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억, 30년 전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1995년. 그때 1억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억이 넘을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큰 집도, 더 나은 삶도, 아이도 둘을 낳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옆에서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란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30년 동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4시. 정란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란 씨는 요양원에서 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89세 할머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모습. 보호자는 석 달째 오지 않았어요. 연금은 딸이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할머니는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1억을 주고 나면 노후 자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했어요. 두 사람 합쳐 월 200만 원. 집 관리비, 식비, 의료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정난 씨는 생각했습니다. 1억은 돈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잘라내는 숫자라고. 다음 날 아침, 정난 씨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영수 씨도 일어났어요.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수 씨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정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수 씨가 따라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정난 씨는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미안하면 다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난 씨가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인생은 당신 동생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난처하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도 이제 60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말만 들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우이는 2번이나 이혼했다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집도 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그런데 또 1억이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난 씨는 문을 열었어요. 나는 안 도와줄 거라고, 절대로 안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영수 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영수야 라고 불렀습니다. 영수 씨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생각해봤냐고, 미경이건 생각해봤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난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1억은 좀 큰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라고 말했어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말하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수야, 내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곧 얘기해달라고, 미경이가 불안해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영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은행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 영수 씨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난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전부 말고 조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이라도 가족인데 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면 다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편이라고,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기도 고민이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놓였지만 둘 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젓가락만 움직일 뿐. 식사가 끝나고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대답 대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들고 일어섰어요. 영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많다고, 85세라고, 미경이는 내 동생이라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수 씨가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는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양보냐고 되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양보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난 씨가 말을 이었어요. 시댁 제사, 명절, 어머니 병원 다 했다고, 말 한마디 없이 다 했다고, 시누이 일도 항상 뒤에서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난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된다고, 우리 노후가 걸린 문제라고, 1억이면 우리 저축 거의 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엄마한테 받은 게 있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 나는 가족이 아니냐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난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난 씨는 방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하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난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거리를 걸었던 것 같았어요. 정난 씨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난 씨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에 나간 것, 그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당신 입장도 이해한다고, 노후 걱정되는 것도 안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그때야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1억은 무리라고 말하겠다고 했어요. 정난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늘 어머니 앞에서 약했습니다. 정난 씨는 알았습니다. 이번 사과는 해결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결혼 날짜 잡았다고 11월 말이라고 알렸어요.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2달 후라고, 그 전에 돈 마련해야 한다고, 집 계약금부터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힘들어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정난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 그 얘기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만이라도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5천만 원이냐고 되물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난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반이라는 말이 정난 씨에게는 노후의 절반으로 들렸습니다. 그것도 큰 돈이라고,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5천이면 우리 10년은 써야 할 돈이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엄마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이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사실 거냐고, 가족이니까 그 말만 하면 다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난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자물쇠 소리가 났어요. 정난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은 5천이 아니라 1억 전부라는 걸. 시누이 최미경 씨는 골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회원제 골프장. 친구의 소개로 나온 자리였어요. 미경 씨는 골프를 잘 치진 못했지만 이런 자리는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 친구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저 남자 어떠냐고, 괜찮지 않냐고, 사업 잘한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멀리서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도식 씨, 62세. 회색 폴로 셔츠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롤렉스였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사업가라고, 건설 쪽이라고, 벤츠도 탄다고 알려줬어요. 미경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라운드가 끝나고 도식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는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이도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낮고 안정적인 톤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최미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식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골프 잘 치신다고, 오래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취미로 몇 년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식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폼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식 씨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건설 쪽 일을 한다고, 현장 관리 쪽이라고, 바쁘긴 한데 보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식 씨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어요.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잠깐 미경 씨는 그 웃음이 너무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야. 나이 들어서 의심만 늘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미경 씨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도식 씨는 미경 씨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 촛불이 켜진 테이블,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어요. 분위기는 낭만적이었습니다. 도식 씨가 말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식 씨가 대답했어요. 결혼 말이라고, 우리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도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미경 씨랑 함께하고 싶다고, 남은 인생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도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사업하는 분이라고, 건설 쪽이라고, 나이도 비슷하고 62세라고, 차분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심했어요. 잘 됐다고,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세 번째니까 신중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1억 정도라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액수는 컸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에게는 놓치면 다시 없을 기회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오빠한테 얘기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꼭 잘 될 거야. 며칠 후 도식 씨는 미경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는 설명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금이 묶였다고, 일시적인 거긴 한데 한 달 정도 자금 회전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심각한 거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곧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다만 당분간 생활비가 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도식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미경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800만 원. 두 번의 이혼 후 남은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 미경 씨는 다시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마련하지? 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나? 미경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고, 급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냐고,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500만 원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근데 자꾸 돈이 든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결혼하고 나면 안 그럴 거라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3천만 원. 1억은 내가 직접 줄 수 없어. 내 돈으론 부족해.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며느리에게 말하는 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불편했습니다. 아들한테 준 거 딸한테도 줘야지. 공평하게. 미경 씨는 돈을 받아 도식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식 씨가 말했어요. 고맙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한 달 후면 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는 날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도식 씨는 다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1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현장이 계속 지연된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며 참았어요. 결혼하면 다 해결될 거야. 조금만 참자. 신 17 챕터 3-신 17.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 영수가 결혼할 때 자신은 몰래 1억을 줬었어요. 그때 1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영수는 집을 샀고 빚도 갚았죠. 딸에게도 똑같이 해줘야지. 차별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딸, 둘 다 자식인데 차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1억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대부분 아들에게 갔고 자신에게 남은 건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아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영수가 받은 거니까 미경이한테 주는 게 맞아. 그때의 선택이 지금 이 가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딸에게 직접이었어요. 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경 씨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했다고, 곧 돈 마련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안도했습니다. 고맙다고, 오빠한테도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미경이가 급하다고, 빨리 좀 해달라고, 집 계약금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정난 씨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82세 할머니였어요. 우리 딸이 오늘 온다고, 오후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다고, 오랜만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만이라고, 바빠서 못 왔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어요. 정난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기다리는데 결국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정난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시누이 미경 씨였어요. 옆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난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난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남자의 손이 미경 씨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방 쪽을 보고 있었어요. 시선도 자꾸 가방을 향했습니다. 말투도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혹시? 정난 씨는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난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신우이 재혼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고 만나봤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른다고 미경이가 좋다는데 뭐 한번 봤는데 괜찮아 보이던데 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정난 씨는 출근하기 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결혼 사기 수법. 여러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을 노린 결혼 사기. 사업가로 위장하고 결혼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패턴. 명품 시계, 고급차, 골프장 만남. 모두 사기꾼들의 공통된 수법이었어요. 정난 씨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며칠 후 정난 씨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서 이도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SNS, 네이버, 다음. 하지만 계정은 없었어요. 이상하네. 요즘 사업하는 사람이 SNS가 없다고? 정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년 여성 커뮤니티, 62세 남성, 이도식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업 한다는 사람 아시냐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틀 후,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이름 저도 들어봤다고, 혹시 결혼 얘기하면서 돈 요구하던가 라고 물었어요. 정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댓글을 남겼어요. 맞다고, 혹시 더 아는 것 있냐고 물었습니다. 댓글이 이어졌어요. 제 친구가 비슷한 사람한테 당했다고 쪽지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했어요. 전화 너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났다고,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사업도 하고 여유도 있어 보였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결혼 약속하고 나서 자꾸 돈을 요구하더라고. 처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가 물었습니다. 총 얼마나 줬냐고 물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넘게 줬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더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특징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여자는 설명했습니다. 명품 시계 차고, 벤츠 타고, 골프장에서 만났다고, 말도 잘하고, 근데 SNS는 없더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확신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정난 씨는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며 글을 올렸어요. 총 4명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정난 씨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문자 기록, 통화 내역.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두 문서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면 이번엔 미경 씨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1억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요. 정난 씨는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수 씨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난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거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정란 씨는 정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파일 폴더에 넣어둔 서류 뭉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피해자 증언, 사진, 패턴 정리, 모두 이도식이라는 이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란 씨는 대답했어요. 신우이 재혼 상대에 대한 조사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피해자 어 씨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남, 명품 시계, 사업 어려움을 이유로 500만 원 요구, 그 다음 1천만 원, 총 3,200만 원 편취. 영수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피해자 B 씨, 같은 패턴, 골프장, 명품 시계, 벤츠, 총 2,800만 원 편취. 세 번째 장, 피해자 C 씨, 역시 같은 패턴.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란 씨가 말했어요. 신우이 재혼 상대가 사기꾼이라고 4명한테 같은 수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거냐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어요. 정란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해자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화면을 넘길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골프장 만남, 명품 시계, 사업 어려움,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영수 씨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란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다고 말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찍은 뒷모습 사진.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색 폴로 셔츠, 명품 시계. 영수 씨가 한 번 본 그 남자와 비슷했습니다. 정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4명한테 같은 수법을 썼다고, 패턴이 완전히 똑같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미경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란 씨가 대답했어요. 아마 모를 거라고, 그 사람도 속고 있을 거라고, 지금도 돈을 요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마를 짚었어요. 어떡하냐고, 미경이가 알면 충격받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정란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해야 한다고,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1억이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미경이가 믿을까, 자기도 못 믿겠다고 말했어요. 정란 씨가 말했습니다. 안 믿어도 말해야 한다고, 1억이 날아가기 전에, 그리고 결혼식 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정란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할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정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머니 앞에서 약한 남편이라는 걸. 다음 날, 영수 씨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어요. 정란 씨는 그 모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은행 창구 직원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대출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가 대답했어요. 집 담보 대출이라고, 추가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어요. 현재 대출 잔액이 5천만 원 있다고, 집 시세가 5억이니까 추가로 5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이면 반은 도와줄 수 있어. 엄마도 만족하실 거고. 직원이 말했어요. 담보 제공자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데 지참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급한 일이라서 나중에 받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일단 진행은 가능하다고 나중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달라고 말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철컥철컥 도장 소리가 울렸어요.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금액 5천만 원, 이자율 연 4.5%, 상환 기간 10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란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내 몰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후, 정란 씨는 매달 하던 청구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정란 씨는 서랍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청구서 모두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낯선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5천만 원 집 담보대출, 계약 날짜는 3일 전이었습니다. 정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미 받았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정란 씨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대출자 최영수, 금액 5천만 원, 담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금정아파트. 정란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 순간 정란 씨는 알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신뢰가 담보로 잡혔다는 걸, 30년 결혼 생활이 이 서류 한 장으로 무너졌다는 걸. 그날 저녁, 정란 씨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조명을 켰습니다. 서류가 잘 보이도록. 영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식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영수 씨는 얼어붙었어요. 정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란 씨는 서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일 전이라고, 그날 일찍 들어온 날이라고, 은행 갔다 왔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획적으로 한 거냐고, 나 몰래 한 거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란 씨가 말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도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음. 입계속 오전 423입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엄마가 자꾸 재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경이도 급하다고 한다고 말했어요. 정란 씨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냐고, 또 엄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실 거냐고, 엄마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냐고, 나는 어떻게 되냐고, 나는 당신 아내인데 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다고,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시댁 제사 준비하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 했다고,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안 된다고, 우리 노후가 걸린 문제라고, 5천만 원이면 우리 노후 10년치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이미 대출받았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절대 못 준다고, 대출 취소하고 결혼식 전에 막을 거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미경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증거 보여주고 사기꾼이라는 걸 밝힐 거라고, 가족 모임 때 밝힐 거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충격받을 거라고, 엄마도 놀라실 거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충격받는 게 낫다고, 1억 날리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단, 그리고 우리 집까지 날리는 것보단 낫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난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쾅! 정난 씨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정난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전쟁 날짜가 정해졌다고. 결혼식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수 씨와 정난 씨, 시누이 미경 씨와 재혼 상대 이도식 씨, 그리고 시어머니. 5명이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다과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과일, 떡, 차.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결혼이라고, 준비는 다 됐냐고 물었어요.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준비됐다고, 예식장도 예약했고 하객 명단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도식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미경 씨 잘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살라고,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난 씨를 힐끗 봤어요. 정난 씨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때 정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누이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냐고 말했어요. 미경 씨가 돌아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재혼 상대분 사업은 어떤 걸 하시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설 쪽이라고, 현장 관리하고 있다고,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은 꾸준히 있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웃음이 조금 굳었어요. 개인 사업자라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있겠다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물었습니다. 정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도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왜 그런 걸 물으시냐고, 자기를 못 믿으시냐고 물었어요. 정난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사실은 확인해 본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증언, 사진, 패턴 정리, 모두 이도식이라는 이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식 씨가 다른 여자들한테 똑같이 했던 거라고, 결혼 약속하고 돈 받아내고 사라지는 거라고, 내 명한테 그랬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도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라고, 누군가 자기를 음해하려고 만든 거라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정란 씨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여기 피해자 4명의 증언이 있다고, 골프장에서 만났고, 명품 시계 차고, 벤츠 타고 사업 어렵다며 돈 요구했다고 말했어요. 도식 씨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재산 때문이라고, 형님이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라고, 돈 아까워서 이런다고 소리쳤어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흔들렸어요. 며느리 그게 정말이냐고, 확실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란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들어보시라고 말했어요. 피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를 틀었습니다. 스피커로 골프장에서 만났고 명품 시계 차고 벤츠 타고 사업 어렵다며 5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1천만 원, 2천만 원, 총 3천만 원 넘게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녹음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골프장 만남, 명품 시계, 사업 어려움, 돈 요구, 모두 자신이 겪은 것과 똑같았어요. 500만 원, 1천만 원, 미경 씨도 이미 1,500만 원을 줬습니다. 미경 씨가 도식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않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보여달라고, 회사 서류라도 보여달라고, 사업하신다면서 라고 말했어요. 도식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도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이라고, 나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설명 좀 해보라고,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도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경 씨가 따라갔지만 도식 씨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또 속은 거냐고, 또냐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1억 날리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남자만 만나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을 살렸다는 걸, 1억을 지켰다는 걸. 며칠 후, 미경 씨는 혼자 어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과 달리 초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많이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실패했다고, 또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번엔 늦지 않게 알았다고, 큰 돈 날리기 전에 알았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매번 이렇게 사냐고, 왜 나만 남자 보는 눈이 없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어요. 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고,
더 이상 남자한테 기대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야 한다고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이제 60인데 더 이상 누가 날 책임져 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어른처럼 보였어요. 미경 씨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열었어요. 구직 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알바 천국 사람인. 이력서 쓰고 있다고 카페든 편의점이든 어디든 일단 시작할 거라고 나이 60이면 취직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형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전하겠다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차를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나가겠다고 면접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자기 발로 서기로 한 모습이었어요. 5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영수가 결혼할 때, 그때 자신은 몰래 1억을 줬었어요. 며느리 몰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던 날, 아들에게 돈을 건네던 날, 엄마 이게 뭐냐고 물었던 아들. 시어머니는 말했었어요. 정난이한테는 비밀이라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며느리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그냥 내 돈으로 알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에게는 비밀이었고, 그 비밀이 30년 후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딸에게도 똑같이 해주려 했던 마음, 공평하게, 그것도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은 받았으니 딸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그건 공평이 아니라 욕심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정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세 번째 벨에서 정난 씨가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85년을 살면서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런 말 내가 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경이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너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그리고 나도 미경이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일도 미안하다고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영수한테만 돈 준 것 말했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며느리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3천만 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돈도 정난에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만의 사과였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정난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어요. 대출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돈을 신우이한테 안 줬으니까 은행에 가서 취소하고 오겠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고, 엄마 말씀만 듣고 당신 생각은 안 하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았다고, 미경이 인생은 미경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다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우리 노후 우리가 지키자고, 엄마 말씀보다 당신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정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30년 동안 참아줘서, 그리고 미경이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라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영수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출 취소에는 위약금이 붙는다고, 대출금의 1%라고 말했어요. 50만 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맞다고, 그리고 서류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그래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동의서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배우자분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영수 씨는 은행을 2번 방문했습니다. 정난 씨와 함께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일주일 후 드디어 대출이 취소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영수는 처음으로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정난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긴장했어요. 또 무슨 일일까?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함께였어요. 은행 통장 2개, 도장 하나. 이거 내가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 재산이라고, 통장 2개 합쳐서 3천만 원 있다고. 근데 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며 요양비 정리할 사람이 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건 없이냐고, 영수 씨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가 관리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조건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잘 관리해달라고, 투명하게. 아들은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알겠다고, 어머니,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영수 씨랑 같이 확인하면서 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고,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잘 지내자고, 나도 나이 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권력이 아니라 신뢰로,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 2달 후, 미경 씨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 시급 9,000원, 하루 5시간 주 5일. 처음엔 힘들었어요. 나이도 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주일, 2주일, 한 달 미경 씨는 계속 나갔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정난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왜 있냐고 물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난 씨는 놀랐어요. 왜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경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형수가 막아줬다고, 안 그랬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1억 날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손톱도 짧게 깎여 있었어요. 반지 자국도 없었습니다. 정난 씨는 그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할머니들의 손이 떠올랐어요. 노동의 손, 살아온 시간의 손.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집안이 힘들었다고,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혼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더 이상 남자한테, 엄마한테, 오빠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미경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형수라고 말했어요. 관계는 적대에서 공존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로. 1년 후, 결혼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11월 15일, 정난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토스트, 계란, 커피. 영수 씨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난 씨가 대답했어요. 네, 3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몰래 모은 비상금이라고 10년 동안 조금씩 모았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언제 모았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용돈 아껴서 모았다고,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영수 씨는 정난 씨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여보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라고 말했어요. 오후, 정난 씨는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82세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왔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정난 씨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배신도, 눈물도. 하지만 모든 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건 조금 더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정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을 햇살.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렇게 다짐하며 정난 씨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선생님, 오늘 딸이 온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말했어요. 정난 씨는 할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난 씨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였어요. 정난 씨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또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는데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정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겠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난 씨는 문자를 보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신우이가 스스로 판단하게 두세요. 우리가 다 해줄 순 없어요. 문자를 보내고 정난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요구되는 희생.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난 씨는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그 시절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은 변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난 씨처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기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